자, 안녕하세요. 풍림입니다. 자,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시죠? 자, 금요일 날,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혼조하게. 금요일 날, 좀 중요한 데이터가, 지표가 몇 개가 발표가 있었는데, 어,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보니까,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치보다 하회에 있고요. 그리고, 어, 자, ISM, 제조업 구매지수, PMI 지수도 시장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중요 자리, 중요 자리. 자, 나스닥 같은 경우 14,000 한 250 정도 되는 자리죠. 그때 봤던 일단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시기가 여하튼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와장창 쏟아지면 뭐 오히려 여기서 모아놓은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하방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하방으로 쏟아지면 그때는 조금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 깬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상방으로는 자, 위에 14,000 한 600, 한 50 정도, 14,630 정도의 저항을 일단은 확인을 한 상태고, 아래로는 14,230 정도, 자, 여기 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안에 박스권이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방송을 킨 건 아니고, 그냥 풍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풍림 생각, 뭐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차트란 무엇일까? 차트 참 숙제죠. 차트란 무엇일까? 차트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낸 감정의 합이다. 이 차트에 표시된 캔들 하나하나에는 욕심, 탐욕, 희망, 절망, 분노, 희열 등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다. 급등하는 차트에 올라타는 욕심, 탐욕, 올라갈 거야 기대하는 희망, 이런 투매와 같은 절망, 분노, 급등해서 나오는 희열 등등. 차트의 추세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차트를 움직이는 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존재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행위는 어쩌면 그 주체들의 생각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림이는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풍림이는 그 세 가지 요소로 매크로,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 이 세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선 매크로 분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매크로란 무엇인가? 매크로란 사전적인 의미로 거시적인 것을 뜻합니다. 반대말로는 마이크로가 있겠죠. 흔히 주식의 대가들이 시장을 크게 보고 시야를 점점점 줄여가서 앞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차트보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즉 뉴스, 뭐 지표, 환율, 금리, 뭐 유가,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이제 그 요소들을 쉽게 말해서 뭐 환율이나 유가, 뭐 금리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크로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에 앞서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뉴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매크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글로벌 지수가 바닥 대비 제법 상승해서 저항 부근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상승했어요. 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만 해도, 자, 바닥 대비 상승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번에 하락 대비해서 올라온 폭을 보면 이미 50% 지점을 넘어섰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장하고 틀리죠? 힘있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가 50% 지점이었는데 이미 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야, 왜 이래? 없어져. 뿅. 와, 없어졌다. 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의 목표치를 채웠다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예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 어찌 보면,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다시 상승, 조정. 그 역헤드 앤 숄더죠.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윗꼬리, 뭐 이거 전형적인 고점 신호잖아요. 좋지 않아요, 차트 모양이 그다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방으로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급상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런 증거가 포착됐다 손 치더라도, 만약 만약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화해했다라는 뉴스가 뜬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 겁니다. 급등할 거예요. 방향성보다 더 매크로적 뉴스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강한 매크로적 이슈는 수급과 차트 모두를 덮을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봐줘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수급.
자, 수급이라 함은 자, 이 거래량을 뜻하죠. 저 거래량. 응? 수급이랑 거래량. 자,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래량. 거래량을 보는 기준은 뭐 다양하겠죠. 거래량을 보는 기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거래량을 종목을 선택할 때도 거래량을 보고요. 왜냐, 내가 이 종목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자금을 넣었을 때 내 자금이 티가 나면 안 돼요. 내가 일정 부분에 자금을 넣었을 때 내가 큰 돈이 들어갈 경우 내 자금이 티가 나면 세력은 내가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자, 뭐 보시면 수급이 들어왔어요. 큰 수급이 들어왔어. 여기서 보시면 일봉상. 자, 그냥 일봉상 이 자리에 자, 이 자리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일봉상. 그러면 세력이 이 자리에 돈을 넣었다는 건 이 자리보다 위로 올리려는 세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렸습니다. 여기도 세력이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요 자리 위로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이 돈을 근거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게 수급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수급입니다. 수급을 단순히 거래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매우 다양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돈이 들어가는 곳과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시장의 주체들은 이 종목 하나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각색의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파생에도 투자하고 채권, 금리, 달러, 원유 모든 곳에 투자를 하죠. 그 큰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차트란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돈의 이 차트란 이 봉 하나하나는 봉이 여러 개가 묶여서 차트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차트란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감정선을 구체화한 도형이다 라고 풍림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 내의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지만 자, 어느 자리에 돈이 들어갔는지 돈이 나갔는지 보는 이 수급, 반드시 이런 수급을 같이 봐줘야 하는 겁니다. 차트상 어느 자리에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건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일 것입니다. 흔히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수급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준 격언이라 할 것입니다. 종목의 또는 지수의 거래량이라는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을 조금 더 크게 나눠서 봐본다면 시장 전체에 들어가는 큰 범위를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상품은 크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주체들은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 같은 것에 투자 규모를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위험자산인 주식 관련된 쪽에 투자를 늘리기도 합니다. 그런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추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추세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항시 금리, 유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이유가
큰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수급의 주체들은 파생시장에 자금을 넣고 주가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자 돈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쪽으로 몰렸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다면 자 세력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시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현물시장에 비해 파생시장의 규모가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파생시장에 돈을 베팅을 하고 현물을 움직여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세력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주식의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파생의 수급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수급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이유는 수급이 차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는 테크니컬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이죠. 세력을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은요. 저희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죠. 시세를 만들고. 독점한 정보로 이슈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금 규모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추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드는 추세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울하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세력들한테 열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공부해. 세력과 같은 조건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차트 분석밖에 없습니다. 차트 분석은 노력 여하에 따라 세력들과 동등하게, 어쩌면 더 월등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은 매일매일 큰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매일매일 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즉 매크로적 대형 재료는 가끔 발생합니다. 가끔. 일반적인 경우는 패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이게 세 번째라 해서 차트 분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풍림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그중 으뜸은 매크로,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차트를 세 번째 놨다 해서 가벼이 봐서는 안 되며, 어쩌면 앞에 두 가지 매크로와 수급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차트일 것입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결코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주말에 풍림 생각이었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